붉은 장미를 고른 1번 분들, 그 사람의 후회부터 차분히 볼게요. 왜 이제야 돌아보는지도 함께 짚겠습니다. 이 사람은 놓친 일을 되돌리고 싶다는 의지가 꽤 강해 보여요. 한 손은 하늘로, 한 손은 땅으로 향한 인물처럼 생각만 하지 않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탁자 위 네 도구는 연락수단과 말, 주변 기회까지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줘요. 다시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을 놓치면 끝날 수 있다는 느낌이에요. 거대한 바퀴 위 스핑크스처럼 이 관계가 갈림길에 왔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우연한 소식이나 제접점을 운명의 신호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외면했던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다시 보려는 기색이 있어요. 나무 아래 팔짱 낀 인물에게 구름 속 손이 잔을 내미는 모습은 지나쳐버린 제안을 뒤늦게 알아보는 장면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시 받아들일 문이 열렸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후회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놓친 기회를 이번에는 자기 손으로 되돌리고 싶고 지금이 마지막 갈림길이라고 느끼는 쪽이에요. 다만 돌아오고 싶은 마음에는 당신을 아름답게 꾸며 보는 환상도 섞여 있어요. 구름 위 7잔의 보석과 성, 뱀과 용이 뒤섞여 있어 원하는 그림은 많지만 현실 판단은 흐릴 수 있습니다. 재회 뒤의 생활보다 다시 만나는 장면에 취한 건 아닌지 살펴야 해요. 자기 잘못을 전부 인정할 준비는 아직 부족할 수 있어요. 저울과 곱게 든 칼이 거꾸로 놓이면 사실을 공평하게 보지 못하고 유리한 쪽만 말하기 쉽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상황 탓을 붙인다면 진심의 책임이 덜 실린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을 아프게 한 기억과 자기 상처를 함께 끝내고 싶은 듯해요. 빗속의 심장을 꿰뚫은 새 칼이 거꾸로 서며 오래된 아픔을 덜고 용서를 구하려는 흐름이 생깁니다. 자기 미련을 덜려는 건지 당신의 회복까지 살피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뒤쪽 흐름에는 미련과 치유 욕구가 선명하지만 환상과 책임 회피도 함께 보입니다. 아파서 돌아오는 것과 잘못을 바로잡으려 오는 건 다르니 사과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종합하면 후회와 다시 해보려는 의지는 함께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놓친 기회가 마지막처럼 느껴지고 당신과의 상처를 끝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다만 당신을 그리워하는 만큼 자기 선택을 바로잡고 싶은 욕구도 큽니다. 진심의 깊이는 변명 없는 인정과 구체적인 회복 행동으로 확인하세요. 그 마음의 출발점을 봤으니 이제 외로움과 진심을 가를 단서를 볼게요. 연락의 온도보다 어떤 순간에 찾아오는지를 눈여겨보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자존심이 꺾인 직후에만 찾아온다면 외로움 쪽이 더 커요. 월계관을 쓴 기수와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힘을 잃어 인정받지 못한 허전함을 당신에게서 채우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운 건지 다시 선택받고 싶은 건지 말의 중심을 들어보세요. 진심이라면 당신에게 서둘러 답을 요구하지 않고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별빛 아래 인물이 물을 땅과 연못에 나눠 붓듯 관계와 각자의 삶을 함께 돌보려 해요. 미래를 과장하지 않고 신뢰부터 쌓자고 한다면 좋은 단서입니다. 외로움이 앞설 때는 감정이 한꺼번에 넘치고 당신에게 위로를 맡기려 해요. 바닷가 왕좌의 여왕이 닫힌 잔을 바라보는 평온한 모습이 거꾸로 서며 속마음을 다루지 못하고 상대에게 매달리는 흐름이 됩니다. 힘들다거나 너밖에 없다는 말만 많다면 경계를 세우세요. 초반 흐름만 묶으면 상처난 자존심이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희망과 회복의 마음도 있습니다. 진심인 사람은 당신을 위로 도구로 삼지 않고 천천히 신뢰를 돌려놓으려 해요. 거절당할까 불안해 갑자기 매달리거나 화를 낸다면 아직 진심을 감당할 힘이 약해요. 여인이 사자를 부드럽게 다루던 균형이 흔들리며 충동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는 상태가 드러납니다. 답이 늦어도 태도가 무너지지 않는지 꼭 보세요. 당신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관계를 숨기지 않고 기쁨을 또렷하게 표현합니다. 흰말을 탄 아이와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말과 표정이 밝고 복잡한 계산이 적어요. 당신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해진다면 진심에 가까운 신호입니다. 그래도 다시 오는 마음 한편에는 끝내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어요.
월계 고리 안의 인물과 내 모서리의 존재가 이루던 완성이 거꾸로 서며 헤어진 결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맴돌 수 있습니다. 단지 마침표가 싫은 건지 새 관계를 만들 준비가 됐는지 물어보세요. 이어서 보이는 모습은 감정 조절이 가장 큰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밝고 솔직한 애정은 진짜 가치 인식에 가깝지만 재촉과 분노가 섞이면 외로움과 미완성에 더 무게가 실려요. 이 마음을 외로움 하나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이 주었던 따뜻함과 관계의 밝은 가치를 뒤늦게 알아본 부분도 있어요. 다만 힘든 날에만 찾거나 감정을 받아달라고 몰아붙이면 그 깨달음은 아직 자기 필요에 머문 겁니다. 시간을 존중하며 한결같이 신뢰를 쌓는지가 진심을 가릅니다. 마음이 진심이어도 사람은 준비된 만큼만 행동하죠. 이제 예전과 무엇이 달라졌고 실제 연락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이어서 볼게요. 큰 변화가 끝난 사람이라기보다 무너질 문제를 이제야 인정하는 단계에 가까워요. 번개 맞은 탑에서 왕관과 사람들이 떨어지는 붕괴가 거꾸로 막혀 있어 충격을 피하려고 오래 버틴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면 사과하기보다 가벼운 안부로 분위기를 살필 수 있어요. 연락하려는 불씨는 있지만 쓰고 지우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름 속 손이 내민 새순난 막대가 거꾸로 서서 시작할 힘은 있어도 방향과 자신감이 막혀 있어요. 갑자기 반응했다가 며칠 잠잠해진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예전보다 달라진 점은 혼자 버티기보다 도움과 대화를 받아들이려는 태도예요. 눈 내리는 길에서 빛나는 교회 창을 지나치던 두 사람에게 이제 따뜻한 곳으로 돌아볼 여지가 생깁니다. 힘들었던 사정을 털어놓고 관계를 함께 고치자고 청할 수 있어요. 이 새 흐름을 이어보면 변화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연락은 한 번에 고백하기보다 주변을 맴돌며 시작되고 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전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숙해졌다면 감정적인 말보다 차분한 사과와 경청이 먼저 나옵니다. 거친 파도 위 왕좌에서 잔과 호를 안정되게 든 왕처럼 마음이 흔들려도 상대에게 쏟아붓지 않아요. 당신이 불편했던 점을 말할 때 변명 없이 듣는지가 가장 분명한 변화입니다. 문제는 좋은 마음에 비해 재회를 꾸릴 계획이 허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성당 안세 사람이 설계도를 맞춰보던 협업이 어긋나 약속과 역할을 함께 조율하는 힘이 아직 부족합니다. 만나자고 해도 날짜가 흐리거나 같은 실수를 막을 방법을 못 내놓을 수 있어요. 재회 시기는 당장보다 한 차례 긴 침묵 뒤로 읽혀요. 산 꼭대기 노인이 별든 등불로 한 걸음만 비추듯 확신이 설 때까지 천천히 다가오는 흐름입니다. 날짜를 못 받기보다 스스로 돌아본 내용을 말할 수 있을 때 연락이 무르익는다고 보세요. 나머지 흐름에서는 말투의 성숙함과 실행 준비 사이에 차이가 납니다. 차분히 듣고 감정을 다스릴 수는 있어도 만남의 일정과 관계 규칙까지 세우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예전보다 달라진 건 감정을 숨기거나 혼자 버티는 태도에서 조금 벗어난 점입니다. 연락은 가벼운 안부나 온라인 반응처럼 조심스럽게 시작될 수 있어요. 다만 시작과 중단이 반복되고 계획이 흐리면 마음만 달라졌을 뿐 생활은 그대로인 겁니다. 긴 성찰 뒤에도 구체적인 사과와 약속이 따라올 때 재회를 검토하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문을 다시 열어도 되는 기준을 분명히 세워볼게요. 애틋함보다 같은 상처를 막을 현실 신호가 더 중요합니다. 사과가 흐리거나 과거 이야기가 자꾸 바뀐다면 아직 받아주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구름 속 손이 세운 왕관 쓴 칼이 거꾸로 놓여 진실과 판단이 흐려지고 말이 서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왜 떠났고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바꿀지 또렷하게 답하는지 보세요. 당신을 붙잡으려고 통제하기보다 선택권을 돌려주는지가 중요한 신호예요. 동전을 머리와 가슴, 두 발에 꽉 붙든 모습이 풀리면서 소유하려는 불안도 놓아야 관계가 숨을 쉽니다. 연락 횟수와 인간관계를 간섭하지 않고 거절도 존중해야 해요. 뜨겁게 달려오는 모습만으로는 재회를 결정하지 마세요. 도롱뇽 무늬 옷의 기사가 앞발든 말 위에서 막대를 높이 들듯 열정과 행동은 빠르지만 오래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첫 만남의 기세보다 작은 약속을 계속 지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운 첫 기준은 선명합니다. 말은 사실과 책임이 맞아야 하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뜨거운 시작이 꾸준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해요. 답을 재촉하거나 따지듯 몰아붙이면 단호히 거리를 두세요. 바람을 가르며 칼을 들고 질주하는 기운이 거꾸로 꺾여 속도만 앞서고 상대의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라거나 당장 만나자고 압박하는 태도는 경고 신호예요. 앞날을 함께 그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같은 상처가 반복될 수 있어요. 성벽 위에서 세계를 들고 먼 바다를 보던 시야가 막혀 익숙한 자리만 고집하고 선택을 미루기 쉽습니다. 연락 방식과 갈등 해결, 서로 쓸 시간을 현실적으로 합의해보세요. 당신이 다시 그 사람을 달래고 키우는 역할만 맡게 된다면 받아주지 마세요. 석류 무늬 옷을 입고 밀밭 앞에 앉은 풍요로운 모습이 힘을 잃으면 돌봄이 한쪽으로 쏠리고 사랑도 메마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편안히 자라는 관계여야 합니다. 끝에 놓인 기준은 속도보다 방향을 보라고 합니다. 압박 없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당신에게 돌봄을 떠넘기지 않을 때에만 관계가 다시 자랄 수 있어요. 받아줘도 되는 신호는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명료한 사과, 선택 존중, 꾸준한 약속입니다. 반대로 답을 재촉하고 미래 계획을 피하며 당신에게 감정 수습을 맡기면 멈추세요. 바로 제외하기보다 대화와 짧은 만남을 거치며 행동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신의 평온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흰 장미를 고르신 여러분, 그 사람의 지금 마음부터 볼게요. 후회가 사랑으로 익었는지, 붙들린 미련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후회는 꽤 깊지만 끝을 받아들인 뒤에 깨끗한 후회는 아니에요. 흰 장미 깃발을 든 기수가 거꾸로 멈춰 끝난 관계를 보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당신을 잃은 아픔과 변화가 두려운 마음이 함께 묶여 있어요. 다시 오려는 큰 이유는 준비 없이 내린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걸 뒤늦게 느껴서예요. 벼랑 끝에 젊은이와 작은 개가 거꾸로 놓여 앞뒤 안 보고 움직였던 미숙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깨달음보다 또 한 번 충동적으로 뛰어드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당신 소식을 살피거나 예전 대화를 혼자 되짚을 가능성이 커요. 바람 속에서 칼을 든 젊은이가 뒤집혀 확인보다 추측이 앞서는 모습이에요. 연락 전부터 방어적으로 생각해 말을 날카롭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후회 자체는 가볍지 않아요. 다만 잘못을 다 소화한 사람의 후회라기보다 끝을 못 받아들여 당신 주변을 맴도는 미련에 가깝습니다. 돌아오려는 첫 힘도 성숙한 결심보다 성급했던 선택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와요. 돌아오려는 마음에는 당신과의 자리를 다시 지키고 싶다는 승부욕도 섞여 있어요. 높은 곳의 인물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6막대를 막아내듯 밀려난 자리를 되찾으려 합니다. 방해가 있어도 시도할 용기는 있지만 사랑과 자존심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그런데 후회만큼이나 서운함과 원망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손으로 칼을 세우고 다른 손을 내민 여왕이 뒤집혀 상처가 차가운 말과 비뚤어진 판단으로 흐르기 쉬워요. 다가와서도 자기 잘못보다 당신의 차가움을 먼저 탓한다면 마음 정리가 덜 된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당신이 주던 돌봄과 안정의 빈자리가 커서예요. 동전을 품은 여왕과 풍성한 정원이 거꾸로 놓여 생활과 마음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불안을 드러냅니다. 사랑뿐 아니라 의지할 곳을 되찾으려는 건 아닌지 꼭 살펴보세요. 뒤쪽 흐름에서는 그 사람이 관계를 되찾으려 버틸 힘은 보여요. 하지만 원망과 생활 불안도 함께 따라와 당신 자체보다 당신이 해주던 역할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보려면 자존심과 기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지 확인해야 해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은 당신을 놓친 일을 꽤 후회하고 끝났다는 사실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듯해요. 돌아올 가능성을 만드는 힘은 미련과 성급한 선택에 대한 자책, 잃어버린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재접촉이 곧 성숙한 사랑의 증명은 아니에요. 당신을 다시 돌봄의 자리로 부르는지 동등한 관계를 새로 만들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후회가 깊다고 해서 곧 진심인 건 아니죠. 이제 그 마음의 속살을 말이 아닌 단서로 가려볼게요. 첫 연락부터 이유와 계획이 흐리고 말이 자꾸 바뀐다면 외로움 쪽을 먼저 의심하세요. 구름에서 나온 손의 칼과 왕관이 거꾸로 놓여 생각과 표현이 한 곳을 향하지 못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책임은 피하는 식의 앞뒤 다른 말도 조심하셔야 해요. 진심은 큰 고백보다 당신의 속도와 침묵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검고 흰 두 기둥 사이에 여사제와 가려진 두루마리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서둘러 캐지 말라고 해요. 답을 재촉하지 않고 숨은 사정을 차분히 밝히는지 보세요. 당신의 가치를 정말 깨달았다면 작은 약속을 반복해서 지키려 할 거예요. 장인이 동전을 하나씩 새기는 모습처럼 말보다 시간과 수고를 꾸준히 드립니다. 예전에 문제였던 연락 습관이나 생활 태도를 실제로 고치는지가 핵심이에요. 처음 세 장이 말하는 기준은 선명합니다. 말이 혼란스러울수록 바로 믿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세요. 진심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같은 노력을 여러 번 이어가는 모습으로 쌓입니다. 진심 쪽으로 기우는 결정적 단서는 들키기 전에 자기 잘못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칼 5자루를 몰래 가져가던 인물이 뒤집혀 감춘 일과 잘못된 계획이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변명 없이 사실을 밝히고 그 결과까지 감당하는지 보세요. 당신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받았던 위로만 찾지 않고 이제는 당신 마음도 살피려 합니다. 바다 곁의 여왕이 화려한 잔을 두 손으로 품듯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요. 당신이 아팠던 대목을 듣고도 방어하지 않는다면 진심에 더 가깝습니다. 반대로 외로움이 앞서면 갑자기 들이닥쳐 빠른 답부터 요구할 수 있어요. 거센 바람을 가르며 돌진하는 기사가 뒤집혀 목적 없이 속도만 내는 모습입니다. 몰아치는 연락과 사과 뒤에 금세 짜증이 나온다면 멈춰보세요. 이 세 장에서는 고백, 공감, 속도 조절이 갈림길이에요. 숨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당신의 상처를 들을 수 있다면 뒤늦게 가치를 깨달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답을 몰아붙이면 빈자리를 급히 채우려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 마음에는 외로움과 진심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둘을 가르는 건 감동적인 한마디가 아니라 사실을 숨기지 않고 같은 노력을 이어가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상처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진심이 잘하는 쪽이에요. 말이 바뀌고 속도만 빠르다면 익숙한 품을 되찾으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 마음의 결을 봤으니 이번에는 실제로 사람이 달라졌는지 볼게요. 연락이 온다면 어떤 모습이고 언제쯤 움직일지도 함께 짚겠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첫 부분은 이별이 정말 아팠다는 사실을 더는 가볍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빗속의 심장을 세자루 칼이 꿰뚫어 피했던 슬픔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선택이 당신에게 준 상처도 일부는 마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생각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긴 아직 일러요. 한쪽 발로 매달린 인물과 머리에 빛이 거꾸로 놓여 멈춘 시간에 비해 깨달음은 부족합니다. 희생했다는 생각이나 미련을 놓지 못해 결정을 미룰 수 있어요. 자신감은 예전보다 꺾였고 거절당할까봐 체면을 많이 살필 수 있습니다. 환호 속 기수의 월계관이 아래로 향해 인정받지 못한 실패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과보다 당신이 아직 자신을 좋아하는지 먼저 떠볼 수도 있습니다. 초반 흐름을 묶으면 아픔을 인정한 건 분명한 변화예요. 그러나 긴 멈춤 동안 자기 행동을 충분히 돌아봤다고 보긴 어렵고 상한 자존심도 남아 있습니다. 달라졌다는 말보다 거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먼저 보세요. 연락이 온다면 감정에 취한 장문보다 만나자는 날짜와 계획을 또렷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커요. 순양이 새겨진 돌 왕자와 갑옷은 흐트러진 감정보다 질서와 책임을 세우려는 모습입니다. 진짜 변화라면 약속을 잡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한 것을 지킬 거예요. 시기는 긴 침묵이 끝나고 그 사람이 더는 가만히 버티기 힘들어질 무렵으로 보여요. 누워 쉬는 기사의 조각상이 뒤집혀 회복이 덜 됐어도 다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정확한 날짜보다 잠잠하던 연락이 갑자기 재개되는 신호를 보세요.
재회가 실제로 잡힌다면 숨은 뜻을 떠보는 만남보다 밝고 분명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흰말을 탄 아이와 큰 태양, 해바라기는 감춘 것이 드러나고 기운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낮 시간의 편한 장소에서 솔직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연락 방식이 예전보다 훨씬 현실적일 수 있어요. 긴 정적 뒤 갑자기 움직이되 날짜와 약속을 분명히 잡고 밝은 자리로 나오려 합니다. 다만 급히 다시 움직이는 만큼 마음의 회복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달라진 점은 이별의 아픔을 인정하고 겉으로는 더 책임 있게 다가오려는 태도예요. 하지만 생각의 고집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 시기는 날짜로 못 받기보다 긴 침묵 뒤 생활이 다시 움직이는 때에 가깝습니다. 만남이 구체적으로 잡히고 대화가 투명해질 때 재회 가능성도 함께 밝아져요. 돌아오는 모습까지 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남았어요. 받아줘도 되는 사람인지 현실에서 가를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받아주기보다 끝내지 못한 문제를 먼저 마무리하게 하세요. 월계수 고리 안의 인물이 거꾸로 놓여 관계의 한 바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전 이별의 이유를 정확히 말하고 정리하지 못하면 같은 자리로 돌아가기 쉬워요. 당신이 답을 미루는 동안 선택을 재촉하지 않는지가 중요해요. 눈을 가리고 두 칼을 교차한 인물은 정보가 부족한 채 자신을 지키며 멈춘 모습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고 필요한 질문에 답한다면 최소한 경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말한 뒤에도 희망보다 불안이 커진다면 아직 받아줄 때가 아닙니다. 물을 붓는 여인과 큰 별이 거꾸로 놓여 믿음과 회복의 물길이 막힌 모습이에요. 좋은 미래를 약속받는 것보다 당신 마음이 실제로 편해지는지 보세요. 먼저 확인할 것은 미완성된 과거, 결정할 시간, 그리고 당신 마음의 편안함이에요. 사과 없이 새 출발만 말하거나 답을 재촉한다면 멈추세요. 만나고 난 뒤 오히려 믿음이 줄어드는 것도 분명한 경고입니다. 돈, 시간, 약속을 제멋대로 다루면서 관계만 통제하려 한다면 거절하셔도 돼요. 황소 장식 왕자와 풍요로운 포도밭이 뒤집혀 가진 것을 책임있게 다루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선물이나 큰 말보다 생활관리와 태도의 꾸준함을 보세요. 받아봐도 되는 쪽은 바쁜 현실 속에서도 당신과의 약속을 꾸준히 조율하는 사람이에요. 두 동전을 무한고리로 돌리고 뒤에 배가 파도를 타듯 변화 속에서도 균형을 맞춥니다. 실수했을 때 일정을 다시 잡고 우선순위를 함께 정하는지 보세요. 말보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면 아직 받아주지 마세요. 개와 늑대 사이로 길이 이어지고 물속 가재가 올라와 불안과 환상이 섞인 밤을 보여줍니다. 직감은 경고등으로 쓰되 날짜와 약속과 행동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마지막 세 장은 생활을 책임지는 태도와 숨김없는 말을 보라고 해요. 통제하려 들거나 기본 약속을 관리하지 못하면 예전 상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쁜 상황도 함께 조율하고 애매한 부분을 사실로 밝혀준다면 천천히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받아줘도 되는 결정적 신호는 과거를 끝까지 정리하고 당신의 선택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여기에 돈과 시간, 약속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불안한데도 희망만 붙들거나 애매한 말을 좋게 해석해주면 같은 상처가 이어질 수 있어요. 한 번의 고백보다 약속을 여러 번 지키는 모습을 보고 결정하세요. 3번 분들, 푸른 장미를 고른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고도 겁날 그 마음을 안고 그 사람의 후회와 돌아올 이유부터 볼게요. 그 사람은 놓친 뒤에야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꼈을 수 있어요. 소드나이트 속 기사는 거센 바람에도 검을 들고 빠르게 달립니다. 결단은 강하지만 당신의 속도와 마음은 놓칠 수 있어요. 후회의 핵심에는 자기가 이기려다 관계를 잃었다는 깨달음이 있어요. 소드5에는 검을 챙긴 사람 뒤로 두 사람이 쓸쓸히 떠나고 땅에는 검 두 자루가 남아있죠. 그때의 말다툼과 자존심이 얼마나 큰 대가였는지 이제 체감하는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잘못을 온전히 인정할 준비는 아직 부족해 보여요. 검을 세운 소드킹이 거꾸로 놓이면서 이성이 독선과 조작으로 흐릅니다.
사과에 당신 탓을 섞는다면 후회보다 통제 욕구가 앞선다는 신호예요. 처음 드러난 후회는 상당히 급하고 자존심 싸움으로 당신을 잃었다는 자각도 있어요. 다만 말이 영리해질수록 책임을 피하거나 당신을 다시 설득하려는 위험이 남습니다. 돌아오려는 이유에는 당신과 함께 누리던 안정이 사라진 아쉬움도 커요. 포도와 황소로 둘러싸인 펜타클 킹이 뒤집히며 안정에 대한 애착이 소유욕으로 기웁니다. 당신을 사랑해서인지 자기 삶의 안정을 다시 맡기려는지 나눠봐야 해요. 혼자 남은 외로움도 다시 오는 마음을 꽤 세게 밀고 있어요. 눈 덮인 산에서 등불을 든 은둔자가 거꾸로 놓이면 성찰보다 고립과 회피가 길어집니다. 외롭다는 말만 있고 잘못을 말하지 못하면 당신보다 빈자리를 찾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도 가장 깊은 이유는 자기 선택의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일 수 있어요. 정의의 인물은 두 기둥 사이에서 한 손에 저울, 다른 손에 검을 들고 있습니다. 진짜 돌아올 사람은 무엇이 불공정했는지 말하고 그 대가도 스스로 감당하려 해요. 이어진 흐름에는 이른 안정과 외로움이 분명 섞여 있어요. 그래도 자기 선택의 결과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태도까지 보여야 돌아올 이유가 진심 쪽으로 기웁니다. 6장을 함께 보면 후회 자체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려는 이유가 사랑 하나로 맑게 정리된 건 아니에요. 외로움과 잃은 안정, 다시 주도권을 잡고 싶은 마음이 함께 움직입니다. 구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지가 진심의 첫 관문이에요. 후회가 크다고 모두 사랑은 아니죠. 이제 외로움인지 뒤늦게 당신을 알아본 건지 단서를 짚어볼게요. 지금은 당신이 주던 돌봄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는 모습이에요. 여황제의 풍성한 밀밭과 흐르는 물이 뒤집히며 주고받아야 할 돌봄이 막힙니다. 늘 들어주고 안심시키던 역할부터 찾는다면 사랑보다 결핍이 앞선 거예요. 진심을 가르는 첫 단서는 그가 둘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예요. 완드3의 인물은 절벽에서 먼 배를 바라보지만 장면이 뒤집혀 시야 부족과 지연이 드러납니다. 보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고 계획을 못 세우면 익숙함으로 돌아온 가능성이 커요. 당신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재회보다 깨진 신뢰부터 다루려 할 거예요. 컵2에서 마주선 두 사람이 잔을 주고받는 장면이 뒤집혀 감정의 교환이 어긋난 상태입니다. 자기 외로움만 말하지 않고 당신이 왜 믿지 못하는지 듣는지가 핵심이에요. 돌봄의 빈자리와 막힌 미래, 깨진 교류가 이어져서 지금은 외로움과 익숙함 쪽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당신의 가치를 안다면 그리움만 말하지 않고 신뢰를 다시 세울 계획을 내놓아야 해요. 자기 방식대로 재회를 밀어붙인다면 진심보다 자존심과 통제 욕구를 먼저 보세요. 완드킹이 사자와 도마뱀 왕자째 뒤집히며 자신감이 독단과 오만으로 기웁니다.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되길 바라는 쪽일 수 있어요. 혼자 잘 지내던 균형이 무너져 당신에게 기대려는 마음도 섞였을 수 있어요. 펜타클 라인의 포도밭과 매 9동전이 뒤집히며 겉모습과 실제 안정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일이나 돈, 생활이 흔들릴 때만 찾아온다면 의존할 곳을 찾는지 살펴보세요. 결정적인 단서는 그가 피하던 진실을 자기 입으로 먼저 꺼내는지예요. 눈을 가리고 두 검을 교차해 막던 사람이 뒤집혀 숨긴 사실과 선택의 압박이 드러납니다. 캐물어야 겨우 말하는지 먼저 잘못과 이유를 밝히는지 차이가 커요. 자기 뜻을 밀어붙이거나 삶이 흔들릴 때만 기대려 한다면 아직 미숙합니다. 반대로 불편한 진실을 먼저 밝히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한다면 뒤늦은 깨달음이 진심으로 자라는 시작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마음은 가짜와 진짜 중 하나로 딱 잘라지지 않아요. 외로움과 의존이 먼저 문을 두드리지만 잃고 나서 당신의 가치를 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깨달음은 구체적인 사과와 현실적인 계획, 당신 속도에 대한 존중으로 드러나야 해요.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리운 건 당신보다 당신이 채워주던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이 섞여 있다는 걸 봤으니 이제 실제 변화로 넘어갈게요. 연락의 말투와 행동, 재회가 움직일 때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전보다 달라진 점은 여러 가능성 사이에서 한 방향을 고르려는 태도예요. 컵7의 구름 위에는 보석과 뱀, 성이 떠 있지만 장면이 뒤집혀 환상이 겉입니다. 막연히 언젠가가 아니라 당신에게 집중하는 선택을 말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결단은 삶이 힘들어진 때의 상실감에서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펜타클 5의 두 사람은 눈보라 속에서 밝은 창을 보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일이나 돈, 마음이 막막할 때 연락한다면 도움을 찾는 마음도 함께 살펴야 해요. 연락은 딱딱한 사과문보다 안부와 그리움, 만나자는 제안처럼 부드럽게 올 수 있어요. 컵 나이트의 기사는 흰말을 천천히 몰며 잔을 조심스럽게 내밉니다. 감정을 담은 메시지 뒤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제안이 이어질 수 있어요. 선택은 전보다 선명해졌고 힘든 현실 속에서 당신에게 부드럽게 손을 내미는 모습입니다. 연락은 감정을 담은 제안으로 올 수 있지만 위기에서 기댈 곳을 찾는 마음도 함께 봐야 해요. 말문은 열어도 속마음을 끝까지 내보이는 데는 막힘이 남아 있어요. 컵 에이스가 뒤집히며 넘치던 다섯 물줄기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합니다. 처음엔 다정하다가 답이 끊기거나 미안하다는 말 뒤의 감정은 숨길 수 있어요. 행동으로 책임지려 애쓰겠지만 짊어진 현실이 많아 꾸준함은 흔들릴 수 있어요. 완드텐의 인물은 10개의 막대를 안고 마을까지 무겁게 걸어갑니다. 한 번 크게 애쓰는지보다 바쁜 날에도 약속을 지키는지 보세요. 시기는 빠른 연락 뒤 바로 재회하기보다 들쑥날쑥한 조율을 거칠 가능성이 커요. 절제의 천사가 두 잔 사이 물을 섞던 장면이 뒤집혀 속도와 감정의 균형이 깨집니다. 날짜를 찍기보다 부담이 줄고 연락 간격이 일정해지는 때를 재회 시점으로 보세요. 그 뒤에는 다친 감정과 많은 책임, 깨진 속도가 이어집니다. 말은 다정해도 연락과 행동이 한동안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한 번의 만남보다 반복되는 약속을 보세요. 예전과 달라진 건 환상을 줄이고 당신을 선택하려는 점이에요. 다만 감정을 건강하게 나누는 힘과 생활의 여유까지 달라졌다고 보긴 이릅니다. 연락은 부드러운 사과나 만남 제안으로 오되 중간에 멈추거나 서두르는 흐름이 섞일 수 있어요. 재회 시점은 연락이 온 날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정해진 뒤가 더 안전합니다. 연락 흐름까지 봤으니 이제 기준을 세워야죠. 마음을 열어도 되는 사람인지 현실 신호로 가려볼게요. 첫 신호는 당신이 천천히 보자고 해도 그가 압박하지 않는 태도예요. 완드7의 인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의 6막대를 막지만 장면이 뒤집혀 버틸 힘이 약해집니다. 미안함이나 애틋함 때문에 기준을 낮추지 말고 거절할 힘부터 지키세요. 예전 다툼을 조용히 덮는 것과 제대로 푸는 건 전혀 달라요. 완드5에서 5사람이 막대를 뒤엉키던 장면이 뒤집히며 갈등을 풀거나 피하는 두 길이 열립니다. 불편한 얘기도 끝까지 듣고 해결책을 정하면 화해지만 또 피하면 상처가 쌓여요. 갑자기 찾아오고 뜨겁게 약속하는 행동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완드 나이트는 도마뱀 무늬 옷을 입고 막대를 들며 마른 앞발을 높이 세웁니다. 열정은 강하지만 성급할 수 있으니 여러 번 약속을 지키는지 보세요. 경계를 존중하고 다툼을 피하지 않으며 뜨거운 약속을 꾸준한 행동으로 잇는지 보세요. 셋 중 하나라도 반복해서 무너지면 애틋함만으로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체면을 세우려는지 당신의 상처를 돌보려는지도 꼭 보세요. 완드6의 월계관을 쓴 기수와 환호하는 무리가 뒤집혀 인정욕구와 실패감이 드러납니다. 용서받았다는 결과만 원하거나 남들 시선을 먼저 챙기면 재회 준비는 덜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회 뒤에도 당신이 자신감과 자기 생활을 지킬 수 있느냐예요. 완드 퀸은 해바라기와 검은 고양이 곁에서 따뜻하지만 자기 자리를 단단히 지킵니다. 당신이 다시 돌봄을 전부 맡거나 눈치를 봐야 한다면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받아줘도 되는 관계라면 두 사람의 일상이
조금씩 편안한 쪽으로 움직여야 해요. 소드6의 배는 여인과 아이, 검 6자루를 싣고 거친 물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과거가 바로 사라지진 않아도 대화 뒤 불안은 줄어야 하고 아니면 떠나는 쪽도 회복입니다. 그 사람의 체면보다 당신의 편안함이 먼저여야 합니다. 당신이 빛을 줄이지 않은 채 더 잔잔한 일상으로 이동할 수 있을 때만 이 재회는 회복 쪽에 가까워져요. 결정적인 신호는 빠른 연락이 아니라 경계 존중과 솔직한 갈등 해결,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그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상처를 감당하는지도 보세요. 무엇보다 재회 뒤 당신이 작아지지 않아야 해요. 불안이 줄고 생활이 안정되면 천천히 열어도 되지만 예전 혼란이 돌아오면 멀어지는 선택이 맞습니다. 4번 분들, 검은 장미를 고르신 여러분 반가워요. 그 후회가 얼마나 깊고 무엇이 다시 당신에게 이끄는지부터 볼게요. 후회는 가볍지 않아 보여요. 다만 당신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스스로 나쁜 습관에 묶였던 걸 뒤늦게 본 후회예요. 뿔 달린 인물 아래 두 사람의 목 사슬이 느슨해 알아차리면 굴레를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버릇을 실제로 멈추는지는 더 봐야 해요. 다시 오려는 큰 이유는 당신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귀하고 반듯했다는 깨달음으로 읽혀요. 높은 자리에 앉아 두 제자에게 손을 드는 인물과 교차한 열쇠는 책임 있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예전처럼 애매하게 두기보다 제대로 이름 붙이고 싶을 수 있어요. 그 깨달음에 비해 준비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동전만 바라보는 젊은이와 멀리 놓인 밭이 거꾸로 서 있어 좋은 가능성을 현실로 옮기지 못한 미숙함이 남아요. 미안하다는 말은 해도 연락 계획이나 바꿀 행동을 못 세울 수 있어요. 처음 흐름을 묶으면 이 사람은 관계를 망친 버릇을 알아차리고 당신과의 반듯한 가능성을 아까워합니다. 후회는 진짜일 수 있지만 아직 현실 계획을 세울 만큼 성숙해졌다고 보긴 일러요. 이 사람은 마음으로는 아직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지 못한 듯해요. 달빛 아래 8잔을 등지고 가는 사람이 뒤집혀 돌아설 결심과 되돌아올 미련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새 사람을 향하기보다 익숙한 당신 곁을 다시 맴돌 수 있어요. 그리움도 있지만 혼자 서기 힘든 마음이 돌아오는 이유에 섞여 있어요. 포도밭과 9동전 속에서 매를 데리고 선 여인이 뒤집히면 겉의 여유와 속의 불안이 어긋납니다. 외롭거나 생활이 흔들릴 때만 찾는다면 사랑보다 의존에 가까워요. 결국 바라는 쪽은 애매함을 끊고 진실을 확인하는 대화로 읽혀요. 구름에서 나온 손이 왕관을 꿰은 검을 세우듯 숨겼던 이유를 분명히 말할 결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후회라면 변명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짚을 거예요. 이어지는 마음에는 떠나지 못한 미련과 혼자 버티기 힘든 불안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후회인지 보려면 솔직한 고백과 분명한 결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놓친 일에 대한 후회는 가볍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뒤늦게 본 마음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고 제대로 다시 세워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다만 외로움과 의존도 섞였고 실행력은 아직 약합니다. 돌아온다는 사실보다 진실을 말하고 습관을 끊는지를 보세요. 후회가 크다고 모두 같은 진심은 아니죠. 이제 외로운 순간의 손짓인지 당신을 정말 다시 본 마음인지 단서를 나눠볼게요. 외로운 밤에 갑자기 연락하고 금세 식는다면 익숙함에서 나온 충동일 가능성이 커요. 쌍난 지팡이를 내민 구름 속 손이 거꾸로 놓여 시작의 불씨는 있어도 오래 탈 힘은 막혀 있습니다. 진심이라면 뜨거운 한마디 뒤에도 연락의 온도가 이어져야 해요. 답을 재촉하거나 당장 만나자고 몰아붙이면 자기 불안을 달래려는 쪽에 가까워요. 바람에 나무가 휘는데도 검을 들고 달리는 기사가 뒤집혀 생각 없는 속도와 날선 말이 커집니다. 당신의 사정을 듣지 않는 급한 접근은 경계하세요. 진심은 오히려 말이 적은 순간에 드러날 수 있어요. 검고 흰 두 기둥과 석류 무늬 베일은 아직 다 말하지 않은 속내를 보여줍니다. 침묵을 이용해 숨는지 조용히 듣고 정직하게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당신 몸이 보내는 불편함도 넘기지 마세요.
초반 단서만 보면 불씨와 속도는 있어도 안정된 방향은 약합니다. 큰 말보다 침묵 속 태도와 당신의 직감을 믿어야 해요. 힘든 얘기만 쏟고 책임은 피한다면 외로움을 내려놓으러 온 거예요. 몸을 가린 10개 지팡이를 안고 마을로 가는 사람은 짐을 내려놓는 모습과 책임 회피를 함께 보여줍니다. 진심이라면 자기 짐을 당신에게 넘기지 않고 나눌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안 사람이라면 과거의 상처를 작게 말하지 않아요. 등에 10자루 검을 맞은 사람과 먼 수평선의 새벽은 아픈 끝을 인정한 뒤에야 다음 날이 온다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만든 결말을 받아들여야 두 사람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사과는 잘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아직 진심이 생활까지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동전을 하나씩 새기는 장인이 뒤집혀 대충함과 연습 부족이 관계를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 연락 약속과 말투, 다툰 뒤의 수습을 꾸준히 고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는 자기 짐을 스스로 들고 끝난 관계의 아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말만 번지르르 하면 익숙함이고 작은 행동을 꾸준히 고치면 진심에 가까워집니다. 이 마음에는 당신을 잃고 아팠던 진짜 감정이 분명 섞여 있어요. 하지만 지금 흐름만 보면 외로움과 급한 충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치를 깨달은 진심은 당신을 재촉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져요. 몇 주의 열정보다 지루할 만큼 꾸준한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마음의 이름을 가려봤으니 이제 예전과 달라진 게 실제 생활에도 있는지 볼게요. 연락의 모양과 재회 속도도 함께 이어집니다. 예전보다 달라진 점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눈 덮인 산꼭대기에서 노인이 별빛 든 등불을 비추듯 바깥탑보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려는 흐름입니다. 말수가 줄고 조심스러워졌다면 성찰의 흔적일 수 있어요. 다만 연락은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한 차례 어긋날 수 있어요. 새 지팡이 사이에서 바다의 배를 바라보는 인물이 뒤집혀 먼 계획과 타이밍이 막히고 시야도 좁아집니다. 지켜보기만 하다가 날짜를 미루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연락이 온다면 무거운 사과보다 가벼운 안부로 문을 열 가능성이 있어요. 작은 보찜과 흰 장미를 든 사람이 절벽 앞에서도 햇빛을 향하듯 새로 시작하려는 순수한 용기가 살아납니다. 다만 계획 없는 낙관도 있으니 반가움만으로 약속하지 마세요. 성찰에서 새 출발까지 보면 이 사람은 예전보다 자신을 돌아봤지만 다가올 길은 순탄하지 않아요. 한동안 멀리서 망설이다가 예상 밖의 가벼운 안부로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막상 답을 받으면 겁이 나서 말을 흐리거나 선택을 당신에게 넘길 수 있어요. 눈을 가리고 묶인 사람이 8검 사이에 서 있지만 발밑에는 물길과 빠져나갈 틈이 있습니다. 못한다는 말이 현실 때문인지 자기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해보세요. 말과 행동의 차이는 여전히 가장 큰 약점으로 남아있어요. 동전을 든 기사와 멈춰 선 말, 갈아놓은 밭이 뒤집혀서 약속을 미루고 익숙한 방식에 눌러앉을 수 있습니다. 만남 날짜를 잡고도 자꾸 미룬다면 실제 변화는 아직이에요. 재회가 무르익으려면 당신이 충분히 존중받고 편안해야 해요. 밀밭과 흐르는 물, 별의 관을 쓴 여인은 말보다 돌봄이 잘하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연락은 늦다가 가볍게 올 수 있지만 재회는 꾸준한 배려가 쌓인 뒤로 잡는 편이 좋아요. 당신의 일상이 다시 풍성해진 때가 더 안전합니다. 그 뒤 행동을 보면 두려움과 미루는 버릇이 아직 발목을 잡습니다. 재회 가능성을 키우는 건 멋진 말이 아니라 당신을 편안하게 돌보는 꾸준함이에요. 내면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현실 행동까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연락은 지연된 뒤 갑작스럽고 가볍게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새로 시작하자는 말 뒤에 망설임과 일정 미루기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재회는 즉시 정하지 말고 안정된 배려가 충분히 반복된 뒤에 판단하세요. 연락이 온 뒤엔 반가움보다 기준이 먼저 필요해요. 이번에는 받아줘도 되는 신호와 꼭 지켜야 할 선을 짚어볼게요. 받아줘도 되는 첫 신호는 관계를 밝은 곳에 꺼내놓는 태도예요. 흰말을 탄 아이와 크게 펼친 붉은 깃발,
활짝 핀 해바라기는 감출 것 없는 기쁨과 맑은 대화를 보여줍니다. 관계를 숨기지 않고 당신의 질문에도 분명히 답한다면 좋은 신호예요. 따뜻한 추억을 함께 꺼내는 건 진심의 일부일 수 있어요. 아이가 꽂히던 잔을 건네는 장면처럼 계산 없는 사과와 배려가 오간다면 과거의 선의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때만 말하며 현재 문제를 피하면 향수에 머문 거예요. 바로 답을 내리지 않아도 기다려주는지가 결정적이에요. 누운 인물 곁에 검들이 멈춰있는 장면은 다툰 뒤 쉬고 회복할 시간을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청했을 때 압박하지 않아야 해요. 조용한 경계를 존중하면 같은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밝은 흐름이 먼저 말하는 건 숨김없는 태도와 순수한 배려예요. 다만 추억에 취해 급히 제외하지 말고 당신의 회복 시간을 존중하는지까지 확인하세요. 다시 만난다면 두 사람만의 말이 아니라 안전한 자리를 만드는지 보세요. 꽃 장식이 걸린 내 지팡이와 성 앞의 축하 장면은 귀한 뒤에 안정된 기반을 보여줍니다. 약속한 날을 지키고 가까운 사람에게 관계를 숨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요. 현실 준비가 없으면 아무리 애틋해도 다시 멈출 수 있어요. 동전을 내민 손과 정원으로 이어진 길이 거꾸로 놓여 시간과 돈과 생활 계획이 비면 좋은 기회도 놓치기 쉽습니다. 만나자는 말 뒤에 구체적인 날짜와 가능한 방식이 따라오는지 보세요. 마지막 기준은 오래 갈 자리를 함께 만들 수 있느냐예요. 노인과 부부, 아이와 개가 한 문 안에 모인 그림은 하루의 설렘보다 가족 같은 안정과 긴 약속을 말합니다. 다툴 때 지킬 선과 연락 리듬,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정하려 한다면 받아볼 여지가 있어요. 이런 대화를 피한다면 과거로 돌아갈 뿐입니다. 마지막 흐름은 귀환보다 그 뒤의 생활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안정된 자리를 말하면서도 날짜와 돈, 책임을 피하면 기반이 없고 오래갈 계획을 함께 세우면 받아볼 여지가 있어요. 받아줘도 되는 신호는 밝고 숨김없는 소통, 경계 존중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반대로 추억만 꺼내고 현실 계획을 미루면 같은 상처가 반복될 수 있어요. 최소한 일정과 연락 방식, 다툴 때 지킬 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정하세요. 이 기준을 여러 번 행동으로 지킨 뒤에 마음의 문을 여셔도 늦지 않습니다. 긴 시간 함께 마음을 들여다봐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펼쳐진 카드들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만들어가는 흐름의 한 장면이에요. 그 흐름의 주인은 언제나 당신이고요. 오늘 받은 이 마음 며칠만 곁에 두고 지내보세요. 끌렸던 더미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리딩에서 또 깊이 이어갈게요. I wake up feeling no pain, long stretches, I get to remember it, then I see my bed is empty on one side, back in the sheet.